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뭐 지수 자체를 움직일 만한 큰 동력이 없긴 했죠. 뭐 해외 증시도 어정쩡하게 뭐 보합권에서 이제 등락 보이는 수준으로 마감이 됐고, 다만 이제 특징적으로 엔비디아가 오늘 장중에 신고가, 그러니까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는 날 우리 증시가 그렇게 턱없이 빠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수가 빠지지 않을 환경을 만들어 줬다라는 점은 일단 이제 긍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오늘 뭐 HSBC에서 기존의 목표 주가가 175달러였는데 355달러로 높이는, 배 가까이 높이는 그런 재료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증시 반도체 지수가 이제 플러스가 났고, 이게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빠지지 않는 장은 적어도 우리 증시에서 종목 장세를 만들어내는 그런 환경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시장에서는 중립 이상의 재료였고, 다음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 같은 경우도 사실 뭐 강약이 좀 있었습니다. 뭐 제임스 블러드든 라파엘 보스틱이든 금리 올려야 된다. 그 제임스 블러드는 3번이나 라파엘 보스틱은 1번 정도 올리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금리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또 라파엘 보스틱이 했거든요. 뭐 금리 인하, 뭐 꿈도 꾸지 마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발언들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부정적인데, 다만 두 사람 공통적으로 경기 침체 안 올 것 같은데 뭐 그런 식으로 경기 침체 온다라고 생각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도 금리를 생각하면 부담인데 침체를 생각하면 또 좀 안도가 되는 사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증시가 크게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도록 또 이제 적당하게 이제 중립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고, 근데 어쨌든 최근의 분위기는 연내 금리 인하가 어려울지도 모르겠다라는 쪽으로 조금 이제 가는 분위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원래 한 3번 정도 인하할 거다라는 분위기였다가 보시다시피 하반기 9월 돼서야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되고 연내 2번 정도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좀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뭐 물가 지표가 드라마틱하게 빠지는 걸 보지 않고서는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좀 인식이 되기 시작한 것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뉴스들을 점검을 해보면 오늘 뭐 철강주들 되게 세게 올라갔잖아요. 뭐 중국이 인프라 투자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철강 업계 또 가격 인상 이런 것들까지 이제 맞물리면서 철강주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뉴스가 나왔고, 다음에 이제 포스코 그룹주가 오늘은 뭐 이렇게 좀 주춤했는데 최근에 좀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주에서 포스코, 그래서 뭐 지금 포진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 뉴진스가 아니라 포스코 계열사들 포함해서 뭐 포진스가 히트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뉴스 나오면 또 변동성으로 바뀌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에코프로에 이어서 포스코 관련된 종목군들도 조금 변동성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좀 오늘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좀 찜찜한 거는 이제 미국 정부 부채 한도 이제 만기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 주식시장에 이렇게 크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CDS 프리미엄이 갑자기 뭐 급등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신경 쓰이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미국의 부채 한도는 그 직전까지는 마치 뭐 이제 정부 셧다운 될 것 같이 분위기로 갔다가 결국에는 협상에서 뭐 기간을 늘리거나 이렇게 반복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걱정은 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부채 한도가 또 뉴스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또 그 직전에 한번 제가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CDS 프리미엄이 좀 움직이는 게 있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수급에서는 뭐 대단하게 세게 매도한 주체도 없었고 주도적으로 매수한 주체도 없었죠. 그러니까 뭐 외국인들 오늘 약간 매도한 정도였는데 업종별로 보면 뭐 삼성전자 계속 매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LG전자 매수하고 있고 자동차 쪽도 계속 매수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매도는 최근에 올라갔던 철강화학 2차전지, 그러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고요. 기관은 이제 순매수 1위가 기아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올라왔고, 다음에 조선주를 쭉 담았어요. 뭐 보시면은 아랫단에 한국조선해양, 뭐 삼성중공업 이런 식으로 현대미포조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선주가 쭉 들어온 게 특징이었고, 자동차 담았고, 매도 쪽에서는 역시 포스코 관련된 기업들,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이런 것들을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코스닥에서는 이게 업종보다는 이제 종목별로 가는, 뭐 2차 전지라든가 뭐 IT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종목별로 좀 골라 담는 그런 형태를 보여서 특정한 업종이 좀 쏠려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기관도 비슷합니다. 기관도 이제 뭐 2차 전지를 두 종목씩 1, 2위가 2차 전지인데 양쪽에 매수 매도가 갈려 있잖아요. 근데 약간 좀 달라진 거는 한동안 또 뭐 반도체가 됐든 IT가 됐든 좀 매도했었는데, 뭐 BH, KH바텍, 주성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이 또 매수 쪽에 다시 들어온 게 좀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업종보다는 이제 종목별 골라담는 종목 장세 형태, 그러니까 이런 구도로 간 게 좀 오늘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슈를 보면 이제 미국은 지금까지 어닝 시즌이 괜찮았는데 이제 빅테크 실적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진짜가 되겠죠. 이 기업들 실적 나오면서 지수를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제 요 실적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질지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금리 인하가 좀 어렵다,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어떤 내용들이 자꾸 부각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희망 고문이냐, 아니면 이제 이게 아직까지 이어지느냐. 왜냐하면 금리 인하 기대 이면에는 인플레이션이 꺾일 거야라는 기대감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게 이제 금리 인하가 안 된다라는 얘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되게 천천히 내려간다는 의미가 돼서 주식시장에는 이제 조정 요인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요 미국에서 어떤 이 이슈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주도주 순환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오늘 장의 어떤 특징이 뭐냐면 양시장 대형주 지수는 코스피는 강보합, 코스닥은 0.8% 빠졌는데 소형업종 지수가 1.8% 올라가고 코스닥에서도 1%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종목 장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대형주 지수가 갔다는 얘기는 2차 전지가 세게 갔다는 얘기인데 소형주 지수가 갔다는 얘기는 그 외 종목들이 갔다는 얘기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 비철금속, 뭐 구리 관련주라든가 화장품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종목들이 어떤 메인 이슈가 약간 미국, 2차 전지 뭐 이런 쪽에서 중국 소비, 경기 부양 뭐 이쪽으로 조금 분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도주 구도가 조금 달라지고 있다. 이게 일시적인지 추세적인지 좀 봐야겠지만, 그래서 요 구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중국 모멘텀이 한동안 좀 작용하게 되는 건지 요것도 좀 모니터링을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강한 종목들을 보면 이제 오른쪽에 보고 계신 게 코스맥스거든요. 코스맥스가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에서 좀 세게 움직이는 게 세 가지 정도 트렌드 같아요. 하나는 이제 중국 관련된 중국 소비주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 소재라고 해도 되고 재료라고도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떤 그 산업에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뭐 2차 전지 재료가 소재가 됐든 아니면은 중국의 경기 부양의 소재가 됐든 뭐 이런 류의 어떤 기업들 있잖아요. 소재나 재료, 원재료에 해당되는 기업들. 이거 지금 보고 계신 게 풍산 종목인데 이런 종목군들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보고서에서 좀 세게 긍정적인 분석 나오는 종목군들이 뭐 오늘은 당장 안 움직인다 하더라도 시차를 두고 결국엔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보고서 종목들이 약발이 없을 때는 되게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흐름들이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풍산 같은 경우는 세 개가 다 걸리잖아요. 최근에 보고서도 나오고 이제 소재 쪽도 되고 다음에 이제 중국 쪽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걸리는 종목들이라서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는데, 어쨌든 트렌드가 약간 이제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 2차 전지 쪽으로, 물론 이제 여기에 2차 전지도 또 엮일 수 있긴 한데, 이제 종목들을 움직이는 양상이 조금 특징적으로 이런 세 가지 이슈가 좀 작용되는 것 같아서, 요게 이제 하나의 트렌드가 계속 되는지 요것도 좀 주목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계속 메인이 되면 제가 또 그때그때마다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3월 10일 이후에 이틀 연속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보면 결국엔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좀 시장이 되게 세게 가긴 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방적으로 쭉쭉 올리기는 쉽지 않다. 차별화 장세 가능성이 높아서 차별화 장세에서 메인이 되는 게 뭔지 이것들을 자꾸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건 제가 또 유튜브 방송 계속 전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고릴라 리서치의 텍스트로 계속 또 좋은 칼럼이라든가 자료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고릴라 리서치도 많이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